아침. 비가 내린 뒤 가로수가 마지막 잎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완연한 초겨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심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342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패배한 쪽에서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지만 심정적으로는 대선 불복이었던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는 양극단으로 맞서기 때문에 서로를 쉽게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판에 종교계 일각에서 대선 불복을 노골화하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글쎄요, 진영 논리에 빠져 너도 나도 쓰던 댓글이 대선 불복이라는 흉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또 다른 논란이 일 겁니다. 이래저래 대선 후유증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선거부터는 트위터,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야는 특검 문제로 여전히 격돌 중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4인 협의체가 해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원로 한 분을 모십니다.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박찬경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우리 서민금융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1위 러시앤캐시, 2위 사나머니가 모두 일본 자금입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이제 저축은행 인수에 나섰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저는 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문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좀 제각각인데요. 예. 민생 삼키는 신공안 블랙홀 갈등만 키운다. 이런 내용도 예. 있고요. 방공 식별구역도 샌드위치 한국.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수원 직원 30여 명 부품업체 주식 보유. 또 외국인 학교 내국인 비율 35 내지 45%로 올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버려지는 아이들을 헤드라인으로 다룬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예, 저도 벨 소리가 울리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더라. 예, 참 가슴 아프게 오늘 아침 읽고 나왔는데, 네. 예, 참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즈라고 하죠. 이 카디즈에서 이어도가 빠져서 논란인데 이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한다면서요? 예,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 방공식별구역을 2호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장수 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어떤 경우에도 2호도 자체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곳으로 이것에 대해 실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카디즈 문제는 결국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그 김장수 실장 그 발언 내용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2003년에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세웠죠. 그래서 일주일에 2차례 2호도 상공 초계 비행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그 중국의 조치 이후에 2호도에 대한 그 중국하고 일본의 관할권 주장이 좀 더 노골적으로 제기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2호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남항 그 통항로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뭐 경제 생명선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고 또 그 인근 해역에 최대 그 1,000억 배럴 원유 또 72억 톤가량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죠. 결국 국력, 외교력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데 힘이 좀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이 이제 G2의 그 위상으로 힘을 계속해서 외부로 표출하려 하니까 결국 중국과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B-52 폭격기가 중국이 이번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관통 비행했다. 이래서 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일종의 시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괌에서 이륙해가지고 동중국해 상공 비무장 상태로 비행을 했다 그래요. 이것도 좀 나름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비무장을 한 것이. 이번 비행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주파수도 등록하지 않았고. 원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는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좀 무시한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임무를 이제 수행했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 뭐 전투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별도 대응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 당일날 그날도 백악관 쪽에서는 이번 중국의 처사 불필요한 선동적 행위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자 이런 주장이 또 나와서 이제 일본 문제도 또 악화될 것 같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은 이미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마라도 지역도 겹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석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안보 관련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2011년에 울릉도 방문 시도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쫓겨났던 사또 마사히사 의원 아시죠? 사또 의원이요. 이 자유대 출신인데 이 의원이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는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밖에 있다. 이걸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원들까지 좀 호응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긴 하지만 독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도 역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독도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 넣는다면 그건 문자 그대로 한국의 교전 상태로 들어온 것과 같을 겁니다. 도발이죠. 네. 국민은행 횡령 사건 지금 특별감사 중인데 조직 비리로 커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 채권을 포함해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90여 원 횡령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렇게 검찰이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연루자 중에 감찰반 직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문제군요. 이 감찰을 해야 될 직원들이 연루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따라서 당초 한 3명 정도로 알려졌던 연루자 규모도 최소 10명 이상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국민은행도 지금 한 4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루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횡령 규모도 당초 9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1개월인데 후유증으로 정치판은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야당이 끝까지 특검을 요구하는 데다 종교계 일부가 대선 불복에 나섰습니다. 당장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목을 맨 여당이 진퇴유곡에 빠진 형국입니다. 예산안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과 연계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난국을 돌파할 무슨 묘책이 없을까요? 해법을 찾기 위해 어제 여야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여야 의원들이 조차 모임을 가졌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략기획 본부장이죠. 김재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이틀 전에 여야 당대표가 만났을 때 이 4인 예비체를 민주당이 제안해 왔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턴키 협의체 논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당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 것 같습니까? 일단 4인 협의체 자체가 이 예. 문제를 협의하고 또 해오던 기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4인 협의체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늘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양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밀접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또 4인 협의체를 만들고 그 산하에 또 그 정개특위를 구성할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그 정개특위를 운영할 별도의 협의체를 또 두고 또 그 국정원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국정원개혁특위를 운영할 별도의 협의체를 또 두고 또 예산을 운영하는 협의체를 또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존의 그 정개특위 또 예결위 또 그다음에 그 국정원개혁특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쟁만 가속시킬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4인 협의체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도달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당내에서 많은 논의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황우여 대표가 김한길 대표에게 3, 4일 뒤에 회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새누리당의 강경파를 설득한 시간을 좀 벌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당이 특검을 혹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내 무슨 강경파, 온건파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듯이 외부에서 좀 비춰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한 곳으로 이미 모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서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개개인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또 황우여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견이 다른 분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다 이런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주 갑작스럽게 만나자라는 연락이 왔고 곧바로 공개적으로 그런 어떤 회동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측에서는 전혀 준비가 없이 어떤 제안을 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예. 황우여 대표께서 통상적으로 여야 당 대표가 만날 때는 실무진끼리 만나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또 그러한 합의문까지 거의 문구까지 서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실무적으로 작성한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이 정도의 그 회담을 하는데 예. 이번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이고 민주당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과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단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3, 4일 후에 답변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대부분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이 당내에 다른 이견 충돌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 문제는 어떻든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 안의 확고한 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가 다시 도입돼서 중첩적으로 또는 중복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사 과잉뿐만 아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전주교구 정의구인 사재단이 대통령 사퇴 촉구하는 미사를 열면서 거기서 강론에서 묘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 신뢰를 저하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초강경 발언을
그 수석회의에서 하셨는데 이 언론에서는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분의 전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예, 박창신 신부요. 예, 신부님의 그 말씀 자체가 전 국민이 느끼기에 온당하지 못한 발언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해서 전 국민의 다수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의해서 선출된 그 헌법상 명백히 그 정통성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 자신이 판단하는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지만 또 NLL 그러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의 그 성격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우리의 그 역사적인 정체성이나 정통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죠. 이런 분의 발언이 계속되고 또 그분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그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판단이 신의 영역이 있는 양, 하느님의 영역이 있는 양 이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안에서 이 문제로 원내대책회의, 이 문제를 연 것은 아니겠지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었다는데 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알로 그리고 혁명조직의 주장 그리고 북한의 주장 이것이 다 공통점이 있다. 한미동맹 해체나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박 대통령 사퇴까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의구현 사재단을 아로와 같은 그런 정부 단체로 보는 겁니까? 아니, 윤상현 수석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예.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의 어떤 정의구현 사재단의 발언 내용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입장이었고요. 어떤 형태에서 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문 보도를 보고 제가 드린 얘기예요. 예.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창신 신부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종북 세력의 이른바 아로의 어떤 국가 변란 음모와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어떤 개념을 확대할 것인가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예. 어찌됐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북한의 체제를 남한에 이전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남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에 옮기면서 북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국가를 변란시키거나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또는 사회 침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극단적이거나 또는 조직화된 세력을 우리가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고 지금까지 정복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에 단순히 동조했다는 것만으로 정복 세력으로 몰게 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 갈등이 너무 커지고 또 그것이 또 몰고 올 파장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 박 신부님을 아로에 준하는 어떤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경고 말씀을 두고 앞으로 공안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수사기관에서 오버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주장, 이런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법적이고 범법적인 주장이 벌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현행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이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이 발언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할 목적성,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보법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법조인으로서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법치국가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성직자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그 박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되 그것이 현행법에 충분히 위법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검찰이 오바해서 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범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공정하고 엄정한 법부잣대가 필요한 것이지 이 자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검찰도 어떤 그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만 좀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민주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범야권 연습회의 멤버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번 그 정의구현 사재단 사태를 보면서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초래했다 이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박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전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민주당도 대통령의 사퇴, 퇴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박창신 신부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성직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같이 사실상 동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박창신 신부님이 대신 이야기해 준 것이므로 그렇게 은근히 좋아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마치 말리는 신우이처럼 옆에서 은근히 조장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제1야당의 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창신 신부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런 일은 벌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꾸짖거나 또는 반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은근히 조장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이 예년에 비해서 한 2달 정도 늦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 일정을 보니까 16일까지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과 2주 동안의 상임위 심사를 또 다 끝낼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이게 준 예산이 편성될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준예산 제도는 미국식의 어떤 이른바 셧다운과는 좀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국가 경제라든가 또는 국민의 어떤 생활에 몰고 올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정치 세력이 어떤 본연의 업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렸다라는 그런 큰 비판이 결국은 탄핵 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정치권 전체의 쓰나미로 닥쳐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야가 맞대고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아무리 지금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이 문제 해결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심의에 나간다면 그렇게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준예산 편성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준 예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정도의 그 무책임한 정치 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의견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이 김기춘 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문제에 이제 야당이 대단히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 이후로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 이후에 임명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태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 사퇴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절하게 행사할 것이냐라는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분의 어떤 행적이 과연 장관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냐라는 문제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큰 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적절한 판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너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좀 버려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잔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2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눈 소식 있는 수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그래서인지 차를 두고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편인데요. 사고 구간 있습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을 조금 지난 지점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정체는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을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만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동부간선도로 지금은 도심 쪽으로 장안교 이후로 성수 분기점까지만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예, 이 민생은 뒷전인 채 여야는 여전히 대선 후유증으로 정쟁 중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새 정치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건데요. 그런데 이 종교계 일부가 한 발 더 나가서 대선 불복까지 외치면서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천주교 정의구인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미사를 이르는데요. 이 금기시했던 대선 불복에 나선 겁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전주교구의 일부 신부들의 시국 미사, 그중에 특히 박창신 신부의 그 미사 강로는 예. 이 국론 분열을 이제 심화시키고 대단히 유감이고, 그 무엇보다도 그 본인의 의도 여하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타당한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예. 이게 벌집수수진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나는 박 신부께서 좀 더 사려 깊게, 예를 들면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등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선거가 좀 더 믿음직하게 돼야 된다라고 한 데서 출발한 것이라면 예. 좀 더 사려 깊게 그런 미사에서 북한 용인 그 발언 같은 걸 안 했어야 우리 천주교 사제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상당히 흐려놔 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 버리고 대통령, 총리, 새누리당, 그 다음에 각종 보수단체 등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본원적인 이슈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 이건 대단히 유감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박 신부께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정말 사려 깊지 못하게 했다. 뭐 같은 제가 가톨릭 신자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 벌집을 쑤셨다, 뭐 벌떼처럼 이렇게 표현하신다. 저도 그 벌 한 마리 중에 벌 중에 한 마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수단체에서 이 검찰에 박 신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법적 일각에선 뭐 아시겠지만 이 박 신부에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법조인 선배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뭐 형사소송법의 전 변호사 잘 아시지만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뭐 검사나 경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지요. 그런데 박 신부의 그 발언의 정확한 그 내용은 방송에만 인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고무찬양제 또는 내란선동까지 걸어서 고발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가 있었느냐, 어떤 범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점인데, 그것은 뭐 어차피 뭐 고소고발이 있으니까 수사 안 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면밀하게 잘 따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종교인의 발언이니까 이 가톨릭 내부에서 이 문제를 그 흡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았으면, 종교인 문제니까 종교의 내부에서, 가톨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수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런 희망을 오늘 아침 표시하려고 합니다. 예, 이 가톨릭 그 신자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자면, 이 염수정 대주교께서 사제의 정치 개입을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예, 보수층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사제단이 정교 분리 원칙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신앙의 뒤에서 결국 반정부 활동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신자지만은 사실 예. 성경도 열심히 안 읽고 가톨릭 교리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교서 내용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세히. 근데 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속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교황도 최고 사제로서 현실 정치를 나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염주교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일부 교조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제 가톨릭 내부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제의 정치 관여 문제에서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 시대를 살면서 그러니 그래도 가장 올곧은 그 말하자면 신앙 지침을 내린 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86년에 말이죠. 당시 전두환 정권이 학원 안정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안에서, 특히 대학 안에서 소요가 이 감지되면 경찰이 그게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심하면 군도 투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원을 안정시키겠다. 그때 야당 총재였던 이민우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이 명동 추기경 집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두 분이 이것은 학교를 병영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자들 앞에서 공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정권은 이것을 즉각, 그것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걸 중단을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 두 분 면담 과정과 발표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 전해에 미문화 농성점거 사건에 20명의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그게 감치 처분을 받고 이럴 때도 추경이 공개적으로 학생들이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 모델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 장기집권 독재 정권은 끝나고 6.29 민주화 시대가 됐는데,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그런 유신과 오공 통치하에서 이게 생겨났거든요. 예. 덜 민주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소리를, 민족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 6.29 이후에는 이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한미 FTA다, 제주 강정기지다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까지 관여하게 된 것은,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수환 추기경을 모델했을 때 이것은 상당한 일탈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예. 천주교 사제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신자들한테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복 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지요. 사람 자체가 정치적 존재고, 그러니까 정치 현실에서 뭔가 부정의한 것이 있으면 그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이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도를 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범야권 연수회의 멤버인데, 이 민주당은 물론 그 연평도 발언에는 선을 긋지만 대통령 사퇴 발언에는
여당과 청와대가 자초했다.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끄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소란스럽단 말이야. 나라가 시끄럽고 공론이 분열되고 완전히 이게 이 한국 정치가 예를 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놓고 보면 여의도의 저 정치가 증오와 분노가 분출하는 정치거든.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용납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 때 야당이 정권 잡을 기회가 없을 때 야당이 분노와 증오로 정부 여당에 대들 때 하고 더 한 것 같아요. 그 정권 교체가 현재 수평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인 6.29 이후에 여야가 정권을 교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더 극악한 것은 이 정권 쟁취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예. 그 바탕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상도 전라도의 강권 지역 연고 기반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번 파동도 걱정하는 것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박창신 신부를 대단히 나무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창신 신부를 옹호하는 이게 분명해요 지금. 완전 국론 분열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지 군사정권의 그 옹호 세력이었던 민정당 뿌리는 지금 공교롭게 새누리당이 돼요. 그 반대했던 것은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싸우는데 그럼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이 말한 그 말씀을 전 변호사가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이걸 초월하는 입장이 돼요. 초월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 시국미사 이걸 강하게 나무랐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라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끄러워진 걸 대통령이 나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셔야지요. 그럼 헌법 66조에 대통령 국가원수고 헌법수호 책임자고 그리고 국민 통합의 실천자니까 반대자도 내 국민이다 말. 그럼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발단은 이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서 발단됐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박 대통령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취한 태도가 옳았는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이명박 국정원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대선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난 관계없는 일이다. 엄정한 사법 판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려.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였는가. 국가 원수로서는. 이게 새누리당 1호 당원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국민통합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의 구심점 실천자로서는 그 말로 끝날 일인가.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특검이나 특위 주장을 지난 여름에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걸 나는 박 대통령이 생각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YTN 이거 들으십니까 대통령이? 예, 들으실지도 모르죠. 예. 근데 모니터로 해서 좀 내 말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끝으로 이게 그 시간이 한 1분 남았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이제 열면 본격적인 안철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안철수 이 신당의 이념이나 정책은 아직까지 뭐 뚜렷하지 않은데, 이 신당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뭐 안철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한 바가 없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양반이 한 말과 행적으로 봐서는 파괴력 없을 것 같아. 예. 아주 짧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아니 왜 없는 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는 거 하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안철수 의원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국민의 여망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저지러 놓은 이 부정적인 요소를 전부 깨라는 건데 이 사람은 말이야 민주당 쪽을 기웃거리고 거기에 꼽살이 자꾸 낀다면 새누리당의 잘못된 걸 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양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앙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와 그런 결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현 단계에서 파괴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종 의원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8시 뉴스 뒤에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